주중 2연전에서는 하나를 두 경기 모두 잡아내서 드디어 흐름을 탔나 하면서 기대감 한껏 높였는데 4월 6일 일요일날 15대 12 어마어마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불안한 좀 수비가 있었어요. 싹쓸이 3루타까지 이어질 만한 타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좀 수비 실책으로 인해서 좀 대량 득점을 주게 되면은 이 팀 분위기가 한꺼번에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좋습니다. 짜릿짜릿해요. 네. 팀 순위 4위를 볼 차례입니다. 4위는 NC가 자리하고 있는데 팀 분위기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을 텐데도 현재까지 5승 5패 5할대 승률 지켜내면서 4위를 했습니다. 선전했어요. 네, 맞습니다. 고척에서 키움을 상대로 주말 시리즈를 펼쳤는데 2승 1패 준수한 성적 거뒀습니다. 이 기간 좀 방망이가 돋보였는데 5일에 7득점, 6일에 8득점 올리며 위닝 시리즈 가려갔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홈런 2개를 포함해서 장단 13개의 안타, 굉장히 좀 힘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NC와 키움의 경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주목해서 봤던 게 약간 비슷한 두 팀이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가장 비슷한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났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두 팀 모두 그 시즌 전에는 최약체로 분류가 됐었었는데, 근데 왠지 느낌상 시즌 초반 흐름을 보면은 두 팀 중에 한 팀 정도는 중위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게 누가 될까? 라는 결정전이 이번 주말 3연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 두 팀 다 공격력이 좋고 네. 마운드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컬러가 좀 비슷한 느낌. 그래서 후반에 안심 못한다. 네. 예, 드라마가 많이 좀 찍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경기가 예상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3연전을 하는 동안 좀 한 방을 좀 때려낸 팀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변수가 있다면 이제 박건우 선수가 6일 경기에서 주루 플레이 도중에 좀 햄스트링을 다친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다친 부위에 좀 부종이 있어서 좀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이죠. 8일 서울에서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인데, 만약에 박건우 선수가 좀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MC 입장에서는 또 고민거리가 그렇네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박건우 선수가 시즌 중에 부상당해갖고 그때부터 팀이 좀 추락했잖아요. 사실 지금 NC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각 중에서 뭐 하나만 빠지면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지금 NC하고 정반대 팀이 제가 볼 때 KT예요. KT. 예, 지금 NC는 LG를 제치고 리그 타격 1위입니다. 예, 3할 5리. 네. 그러니까 LG가 2위거든요. 네. OPS도 2위. 근데 그 ERA가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12, 6.10으로. 그러니까 타격과 투수가 극과 극인데 KT는 반대잖아요. 네. 투수는 좋은데 타격이 지금 안 터지고 있는 안 터지고 있죠. 특히 지금 강백호하고 로하스가 안 터지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반대 상황입니다. 자, NC 박건우 선수의 부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라면은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한다.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 사직까지는 그래도 금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치는데, 이어진 두산 경기 어디서 치를지가 당장 큰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선수 입장에서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익숙한 것들보다는 낯선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팬들이 오시는 것도 이제 홈구장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NC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민우 선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박민우 선수는 이제 무엇보다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두산인데 두산이 드디어 일요일 징크스를 깨냈습니다. 롯데 덕분이죠. 아니, 이거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깬 건지 네. 깨어진 건지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기는 저 젊은 팬들이 좋아할 경기 아니에요? 젊은 팬들. 예. 저는 일단은 야구 끊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는 제가 중계는 보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어요. 점수만. 지금 이제 그 휴대폰을 못 보니까. 그래서 12대 7이었나? 몇이었지?
12대 8이었나? 그쯤 정도 났을 때 8인가 7인가 그랬을 거예요. 롯데가 이겼대? 12대 7로 앞서 예, 있다가 예, 이제 한 그래서 번에 끝났죠. 오늘은 그래. 그래서 다행이다 위닝 시리즈구나 하고 껐죠. 예. 그래서 저녁 때 이제 귀가를 해서 딱 휴대폰을 봤는데 이게 15대 12?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봤더니 그 이닝에만 7점인가 7점했더라고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12대 7이면 분위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8회 초에 7점이 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두산이 그 일요일 지크스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사실 12대 7이 됐을 때 아 또 텄구나 우리는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내는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이기려는 의지가 어마무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좀 묘하게 흘러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이닝도 이렇게 좀 순조롭게 넘어간 이닝이 많지가 않아요. 그 경기 초반부터 계속 점수를 내고 쫓아가고 역전하고 재역전하고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산이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날 이제 시즌 1호 감독 퇴장이 또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감독이 조금이라도 고려를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승엽 않았을까. 감독이 살신성인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선수단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을 했을 때 두산이 공동 9위였나? 최하위였습니다. 아무튼간에 예, 거의 최하위였기 때문에 두산이 이 시즌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5위로 점프했어요. 지금 키움과의 2경기 모두 잡아내고 그 롯데와의 3경기에서도 위닝 시리즈 잡아내면서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두산도 앞으로는 좋을 일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곽빈도 빠져 있고 홍건이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죠. 네. 게다가 외국인 타자 지금 없어요. 그렇죠. 맞다. 케이브도 감기 몸살로. 예. 혹시 케이브 감기 몸살은 어떻길래 엔트리까지 빠진 거예요? 제가 침을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조금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엔트리에서 좀 말수가 됐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빼는 거 보면은 이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 코로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염성, 네, 네. 뭐 B형 독감 이런 거 전염성 있잖아요. 아. 예. 아무래도 저희 좀- 아들이 B형 독감 걸려갖고, 네. 예, 지금 아이고 그래요? 네. 지금 걸렸어요? 지지난 주에 아이고. 걸려서 학교에서 지금 빠졌어요. 예, 오. 그게 지금 이제 격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전염성 내면 예. 예전 코로나 때처럼 우리 일주일 격리할 때처럼. 예, 며칠 동안 학교를 예. 못 갔습니다. 이야. 저는 어떻게 보면 빨리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좀 회복에 집중하고 오히려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좀 빠르게 회복을 오히려. 시키고서는 좀 완전한 몸 저는 상태로 가는 일반적으로 거든가. 저는 프로야구에서 감기 몸살 걸렸다고 엔트리를 그렇게 빼지 않거든요. 한 2, 3일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 지켜보고. 예, 그렇죠. 그렇지. 일단 예. 지켜보고. 그치. 게다가 이거 그게 외국인 맞지. 타자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염성이 있다거나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확실히 왜냐하면 케이브 선수가 만약에 이제 뭐 갈등이 있다던가 네. 혹은 이제 정말 못해도 이 정도로 못할 수가 있을까 싶다면은 그렇죠. 뭐 네.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태였거든요. 네. 일단은 케이브 선수가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 다음 주나 이제 혹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이면 이제 이번 주 말쯤에는 복귀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때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두산도 역시 앞으로 좀 호재밖에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요 시범 경기 1위여서 정말 큰 관심. 이번 시즌만큼은 슬로우 스타터가 아니라 패스트 스타터가 될 것 같았는데 네. 지금 현재 6위입니다. 개막전 이후에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느낌인데 현재까지의 KT 어때 보이나요? 저는 KT는 여전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SSG와의 2연전을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촘촘한 경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는 마운드가 계속해서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소영준 선수가 7이닝 무실점을 했는데요. 이 단순히 기록만 좋은 게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상대 타자들이 굉장히 좀 고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불펜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박영현 선수가 좀 점수를 내주면서 끝내기 안타를 내주기는 했지만 이 타자 쪽에서 조금만 힘이 가미되면은 또 반등의 포인트를 금방 만들 것 같은 팀이 저는 KT입니다. 일단은 뭐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강백호와 로하스가 터져줘야겠죠. 그렇죠. 예. 이 KT는 이게 야수 뎁스가 좀 약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백호하고 로하스의 그런 의존도가 높은 팀이거든요. 이 두 선수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KT 같은 팀은 언젠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팀이거든요. 마운드가 안정돼 있으니까. 네. 결국 타격은 좀 사이클이 있고 강백호하고 로하스라면은 기본을 해줄 수 있는 거의 골든글러브급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KT 같은 팀은 5강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변과도 같은 진짜 폭망 상황이 아닌 이상은 부상이 많이 생긴다고. 부상. 네. 네. 지금 마운드는 작년보다 좋아요. 엄상백 빠졌지만 그 자리에 소영준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오원석도 있고 물론 지금 김민이 빠진 그 공백도 있지만 나머지 또 불펜들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영현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조금 많이 던져서 그런가 좀 아직 초반에 지금 구위가 안 좋더라고요. 자, 6위에 자리 잡고 있는 KT 뭐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못한 성적이다라는 평가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위에는 이혜진 기자가 담당하고 있는 롯데입니다. 네, 롯데입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 3승 2패 5할 이상을 거두면서 순위가 좀 소폭 올랐죠. 네. 결국에는 5할 이상 승리를 거둬서 순위도 소폭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숫자만 본다면은 나쁘진 않지만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임팩트 있는 경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4일 경기에서도 두산에게 이제 3대 15 어떻게 보면 대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12득점을 내고 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중 2연전에서는 하나를 이제 두 경기 모두 잡아내서 드디어 흐름을 탔나 하면서 기대감 한껏 높였는데 두산과의 경기 홈구장에서 펼쳐졌는데 일단 첫 경기 대패여서 실망이었고 두 번째 경기는 박세웅 선수가 너무 잘 던져주고 네. 불펜까지 잘 막아주면서 드디어 안경 에이스 네네. 이번 시즌 탄탄하게 가는구나 라는 진짜 기대감 한껏 높였는데 4월 6일 일요일 날 15대 12 어마어마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저는 보면요, 뭐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뭐 수치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쪽이 크게 뭐 두드러지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요 어떤 퍼즐이 가끔씩 좀 엇박자를 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아쉬운 대목은 사실은 수비예요. 수비. 네, 그 두산과의 3연전만 보더라도 첫째 날 이 대패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기록된 실책만 3개였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조금 허술한 플레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를 보더라도 12대 7로 앞서가다가 이제 8회만 대거 7실점을 줬는데 여기에서도 불안한 좀 수비가 있었어요. 이 전준우 선수가 이 패스 플레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게 싹쓸이 3루타까지 이어질 만한 타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좀 수비 실책으로 인해서 좀 대량 득점을 주게 되면은 이 팀 분위기가 한꺼번에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이거를 다시 좀 돌이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수비, 물론 실책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수비, 그다음에 수비로 인한 실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의 가장 큰 문제점 수비 빼고 뭐라고 보세요? 엇박자죠. 엇박자? 사실 그러니까 이 지표상으로 보면 데이터를 놓고 보면 롯데가 상당히 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제가 이런 이번에 표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승리 예측을 할 때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석한 게 아까워서 그거를 이렇게 좀 합산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맞더라고요 이게. 더 안 맞는데 이게 롯데가 보면 지표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SSC하고 좀 반대죠. 네. SSC는 데이터를 놓고 보면 별로 이렇게 좀 올릴 수가 없어요. 저는 올리고 싶은데도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SSC는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실제 승률이 항상 그 높은 팀. 계속 그러니까 좋은 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뭐 가끔씩 그러면 이게 운의 영역인데
22년, 23년, 24년 계속 그랬고 25년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력이 있는 팀. 그러니까 그럼 저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근데 이게 보면 롯데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시책은 데이터에 안 나오잖아요. 야구 데이터 지표에. 네. 그러니까 이게 롯데는 임팩트 있는 플레이가 주로 수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막 그렇게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게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어느 감독이 와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이야 뭐 충분히 많이 했죠. 네. 훈련도 충분히 많이 했고. 근데 참 이게 좀 어렵다. 네. 사실 팀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위기의 상황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경기, 네. 1, 2점 차 촘촘한 경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고, 저는 이 아까 SSG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타의 확실한 에이스가 조금 다른 팀에 비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박세웅 선수 잘하긴 하는데 이 불펜에서 확실한 에이스라고 하면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김원중 선수가 시즌 초반은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펜 숫자는 많아졌는데 확실하게 믿고 정말 위기 상황에 이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타선에서도 정말 1점이 필요할 때 누군가 쳐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는 선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타순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게 롯데는 지금 희망적인 요인과 좀 우려되는 요인, 불안 요소가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놓고 보면 가장 기대했던 게 반즈인데 반즈 빼고 다 잘해요. 네, 반즈가 3경기에서 3패, ERA가 이제 6.61. 나머지는 박세웅 ERA 2.50, 데이비슨 3.38, 김진욱 2.38, 나균환 3.60. 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원래 좀 반대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선발은 또 이런 상황이고 불펜은 김원중 선수는 지금 ERA가 좋아요. 근데 기대를 많이 했던 구승민 선수가 54.00. 그래서 2군 내려갔죠. 네. 적어서 그럽니다. 네, 경기수가. 그 표본이 적으니까. 그래도 김상수 15.43. 어. 네. 이게 필승조거든요. 그래도 정철원은 또 잘하고. 정철원의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예. 네. 뭐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네. 그것도 확 일어날 수 있는. 짜릿짜릿해요. 네. 근데 이게 롯데가 좀 이렇게 상남자 야구였잖아요 옛날부터. 저는 롯데가 우선은 롯데 칼라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디테일이 있지.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에 이렇게 신경 쓰다가 롯데 그런 칼라를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롯데가 보면 구술은 많아요. 네. 약간 지금 못 깨고 있는, 지금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이게 참 엇박자와 이 구술이 조금 잘 안 깨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텐데요.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